아무리 사정이 어렵다고 해도 말이야 담보로 잡은 건물을 팔아버리는 게 어디 있노? 6억을 빨리 갚든지 건물 소유권 넘기라. 김 사장, 내 사정 좀 봐주면 안 되겠나? 그쪽에 중도금까지 받아서 소유권 이전은 안 될 것 같다. 뭐라고? 내 요구 안 들어주면 고소할 기다. 오늘 어쩐 일로 행차하셨나, 이 사장? 요 근처에 괜찮은 매물이 하나 있다고 해서 보고 잠시 들렀지. 이야, 이 사장 도대체 건물이 몇 채나 되노? 대한민국 돈은 다 이 사장이 쓸어 담겠네. 아이고, 아니다. 야, 오늘 보고 온 거 그거 정말 괜찮던데. 그래서 하는 말인데, 김 사장. 여윳돈 좀 없겠나? 야, 돈이라면 이 사장이 더 많잖아. 근데 왜? 오늘 보고 온 거 이거 딱 1년 후면 엄청 오를 것 같던데. 네, 한 5억만 빌려주라. 1년 뒤에 1억 더해서 줄게. 1억 원씩이나? 그래. 내가 부동산 바닥 환한 거 잘 알잖아. 이거는 진짜 꼭 사야 된다니까. 근데 5억은 액수가 너무 큰데 내 생각 좀 해볼게. 그래. 진짜 좋은 기회라니까. 고민 좀 해볼게. 그래, 한번 생각해봐라. 좋은 기회일까요? 진짜 좋은 그래, 기회죠. 생각 좀 해봤나? 내가 이 사장을 못 믿는 건 아닌데 그 솔직히 5억 그냥 빌려주기에는 좀 부담스럽다. 오케이. 그러면 내 로열시에 내 건물 있는 거 알지? 알지? 그걸 담보할게. 1년 뒤에 빌려준 돈 5억에다가 1억을 더해서 6억. 내 상환 못하면 그 건물 소유권 넘길게. 건물을 담보로? 그래. 등기부도 깨끗하다. 잠깐만. 자, 봐봐라. 저당 하나 잡힌 거 없다. 에이, 알았다. 내가 빌려줄게. 그 대신에 그 대금 계약서도 적자. 아이, 그야 당연하지. 그래. 고맙다. 여보. 뭐? 은행에서 경매 통지서가 왔다고? 아니, 내가 대출금 이제 안 내고 싶어서 안 냈나? 아니, 건물들 부동산에 내놨지. 안 팔리는 거 있잖아 말이고. 아마 일단 끊어봐라. 수상한데요? 뭔가 일이 좀 꼬인 것 같죠? 네. 대출금 규제 때문에 더 이상 대출은 어렵고 부동산 가격은 계속 떨어지고 참. 예, 이 소장님. A동 건물 내놓은 거 그거 사겠다는 사람 없던가요? 없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집 넘어가는 걸 막아야 되는데 다른 건물들은 내놔도 사겠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그나마 최 여사가 로이엇이 건물을 사겠다고는 하는데 김 사장하고 약속 기간이 좀 남았으니까 그래, 일단 급한 불부터 끄고 보자. 건물도 깨끗하고 역세권이라 위치가 이만한 데도 없습니다. 그렇네요. 근데 이 건물 팔 생각 없다더니 무슨 바람이 불어서 마음이 바뀌셨을까? 급전이 필요하기도 하고 또 우리 최 여사님이니까 내가 매각하려고 하는 거지. 그럼 어제 이야기한 대로 계약금 6천에 중도금 2억 그리고 나머지 잔금은 3억 4천 맞죠? 그럼요. 일단 중도금까지는 좀 빨리 줬으면 좋겠는데. 알겠습니다. 자, 한번 더 둘러보시죠. 일단 최 여사한테 받은 중도금으로 급한 불은 껐는데 그나저나 앞으로 어째야 되지?
이사장, 내 돈 언제 갚을 낀데? 지금 사정이 좀 어려워서 조금만 더 기다려주면 안 되겠나? 아니 돈 갚기로 한 날부터 지금 넉 달이나 지났다. 우리 아들 신혼집 구하는데 돈도 보태줘야 되고 더 이상 못 기다린다. 내가 안 주고 싶어서 안 주는 게 아니라 요즘 부동산 경기가 너무 안 좋잖아. 일단 만나서 이야기하자. 그래. 얼마나 불안할까요? 이사장, 한두 푼도 아니고 억이다, 억. 나도 사정이 급하니까 약속한 돈 6억 빨리 갚든지 아니면은 담보로 잡은 로이어시 건물 소유권 넘기든지. 그게 집이 경매에 넘어갈 사정이 생겨서 그 건물 팔았다. 뭐라고? 아무리 사정이 어렵다고 해도 말이야, 담보로 잡은 건물을 팔아버리는 게 어딨노? 약속한 돈 6억 빨리 갚든지 아니면은 건물 소유권 넘기라. 김 사장, 내 사정 좀 봐주면 안 되겠나? 그쪽에 중도금까지 받아서 소유권 이전은 안 될 것 같다. 뭐라고? 내 요구 안 들어주면 고소할 기다. 네, 김영철 씨가 돈도 못 받고 또 건물도 못 받았어요. 참 난감한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아들 신혼집도 구해야 되니까 해결책을 빨리 제시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가부 씨는 괜찮은 부동산 매물을 발견했다며 김영철 씨에게 5억 원을 빌려주면 1년 뒤에 6억 원을 주겠다고 제안을 했는데요. 1년 뒤에 돈을 갚지 못하면 시가 6억 원 정도 하는 자신 소유의 건물 소유권을 넘겨주겠다고 합니다. 이에 김영철 씨는 안심하고 이가부 씨에게 5억 원을 빌려줬는데요. 하지만 이후 부동산 경기 악화와 대출 규제 등의 영향으로 이가부 씨는 자금 부족에 시달리게 됐고 대출 이자가 계속 연체되면서 은행으로부터 경매를 진행하겠다는 통보를 받습니다. 위기에 처한 이가부 씨는 김영철 씨에게 돈을 빌릴 때 담보로 잡은 건물을 최미영 씨에게 매각하기로 하고 중도금까지 받아 급한 불을 껐는데요. 한편 김영철 씨는 1년이 지났는데도 이가부 씨가 6억 원을 지급하지 않자 약속한 대로 담보 잡은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가부 씨는 최미영 씨에게 해당 건물을 매도해서 소유권 등기를 해줄 수 없다고 하는데요. 이가부 씨가 최미영 씨에게 아직 잔금을 받지 않아 소유권 등기가 이가부 씨에게 남아있는 걸 안 김영철 씨는 이전 등기를 강하게 요구하면서 이를 들어주지 않으면 고소까지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가부 씨가 돈을 주겠다고 한 기한이 지났는데도 돈을 주지 않고 있고 그렇죠. 또 담보 잡은 건물까지 다른 사람에게 매도를 하겠다고 하니까 네네. 김영철 씨 입장에서는 정말 기가 찰 노릇이죠. 그렇죠. 네. 함호진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나요? 네, 김영철 씨 입장에서는 너무 어이가 없고 참 화가 날 것 같습니다. 금액이 적은 것도 아니고 빌려준 원금만 해도 5억 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김영철 씨가 해당 부동산 소유권을 넘겨주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일단 이 드라마 사례의 경우 김영철 씨와 이가부 씨의 법률 관계가 무엇인지, 그에 따라 이가부 씨가 이전 등기를 해주지 않을 경우에 형사처분은 어떻게 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영철 씨와 이가부 씨의 법률 관계를 따져봐야 한다고 하셨는데 해당 부동산 이전 등기를 넘기기로 한 거니까 사실상 최미영 씨와 비슷한 관계가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가부 씨와 최미영 씨 간의 부동산 매매 계약이 체결된 것이고 김인철 씨와 이가부 씨 간에는 대물 변제 예약이 체결된 것으로 두 법률 관계는 다소 상이합니다. 대물 변제 예약. 그러니까 이제 돈을 갚지 못하면 물건으로 대신 갚겠다 이런 거죠. 네, 개념상으로는 거의 비슷합니다. 대물 변제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할 경우에 채권자에게 부동산 등 다른 재산을 이전해서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채권자와 채무자가 대물 변제로 하기로 한 사전에 합의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다만 대물 변제 예약 당시에 채무자가 금전 채무 대신 이전하기로 한 재산의 가액이 채무 원금 및 변제기까지의 이자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대물 변제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드라마 사례의 경우에는 김영철 씨는 이가부 씨에게 5억 원을 빌려주면서 1년 뒤에 이자 1억 원 합해 총 6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죠. 그렇죠. 예. 네. 만약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전해 주기로 약정했기 때문에 대물변제 예약의 약정이라고 봄이 타당합니다. 그리고 김영철 씨가 이갑부 씨에게 1년 뒤에 받을 채권 6억 원과 해당 건물의 시가가 6억 원을 거의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이 사건 대물변제 예약 약정은 유효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채권자는 대물변제 예약 이후에 반드시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채권자가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될까요? 네, 채권자가 대물변제 예약에 따라 채무자에게 금전 대신 부동산 등 다른 재산의 이전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물변제 예약의 완결권이라고 하는데요. 이 대물변제 예약 완결권은 반드시 기한 내에 행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네, 그렇다면 대물변제 예약 완결권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소멸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대물변제 예약 완결권은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할 소위 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소멸시효와 제척기간 모두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그 권리가 소멸하는데요. 다른 점은 제척기간은 기간에 대한 중단이 적용되지 않는 반면에 소멸시효는 채무자가 일부라도 채무를 변제하거나 채무를 승인한 경우 등에는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다시 새롭게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제척기간의 대상이 되는 권리에 대해서는 좀 더 행사기간을 반드시 준수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냥 소멸시효는 시효 중단이 있는데 네, 제척기간은 중단이 없으니까 맞습니다. 딱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딱 지켜야 됩니다. 예. 근데 이제 드라마사로 돌아오면 예. 지금 이제 김영철 씨, 이갑부 씨와 함께 했던 대물변제 예약 약정이 유효하고 네. 제척 기간도 지금 아직 지나지 않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갑부 씨가 김영철 씨에게 건물을 인도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예, 제가 앞서 김영철 씨와 이갑부 씨 간의 대물변제 예약과 이갑부 씨와 최미영 씨 간의 부동산 매매 계약의 법률 성격이 다소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예. 이 부동산 매매 계약에 대해 법적 구속력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동산 매매 계약 분쟁에 대해서는 여러 번 다뤄본 경험 있지 않습니까? 네네. 중도금이 지급되는 등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단계에 이른 때에는 특별한 사유로 인해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제되지 않는 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야 줄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됩니다. 네. 따라서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지급받은 때로부터 해당 매매 계약에 구속되고 추후 잔금을 지급받게 되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해 줘야 할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면 이갑부 씨는 최미영 씨로부터 중도금까지 받은 상황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최미영 씨가 이갑부 씨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한 이상 매도인인 이갑부 씨는 추후 최미영 씨에게 매매 잔금을 지급받게 되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해서 격려해 줘야 하고 다른 제3자에게 이전 등기를 격려해 줘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만약 이갑부 씨가 제3자에게 건물의 이전 등기를 격려해 주게 되면 최미영 씨에 대해서는 배임죄가 성립됩니다. 배임죄가 성립이 된다고요? 네, 대법원은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지급받은 단계에 이른 때에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수인의 재산 보존에 협력해야 할 재산적 이익을 보호, 관리할 신임관계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이때부터 매도인은 배임죄에서 말하는 소위 타인의 사물을 처리한 자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지위에 있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계약 내용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 전에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고 등기를 맞춰준 행위는 매수인의 부동산의 취득 또는 보존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라고 보기 때문에 매도인의 처분 행위는 매수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린 행위로서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럼 중도금 받으면 내 건물 아니라고 봐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타인의 사물을 네. 위탁받았다 생각하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면 똑같은 원리로 예. 김영철 씨한테 건물에 대해 이전 등기를 해주면 배임죄라고 했으니까 네. 만약에 최미영 씨한테 이전 등기를 해주면 김영철 씨도 배임죄를 주장해서 처벌을 요구하면 안 됩니까?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대법원은 대물변제 예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배임죄가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채무자가 대물변제 예약에 따라 부동산에 따른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무는 예약 당시에 확정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차용금을 제때 반환하지 못해서 채권자가 예약 완결권을 행사한 경우에 비로소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채무자는 예약 완결권 행사 이후라도 얼마든지 금전 채무를 변제해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소멸시키고 벗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갑부 씨가 1년 뒤에
6억 원을 지급하지 못했다고 해도 즉시 이전 등기를 격려해 줄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영철 씨가 이갑부 씨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더라도 이갑부 씨는 이를 거부하고 그 이후라도 6억 원을 지급함으로써 이전 등기 의무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즉, 대물변제 예약에 따른 이전 등기 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타인의 사물을 처리한 자유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갑부 씨가 김영철 씨에게 이전 등기를 해주지 않는다고 해도 형사 책임은 지지 않는다는 건데 그렇다면 김영철 씨는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게 좋을까요? 좀 안타깝지만 이갑부 씨가 김영철 씨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기로 한 부동산에 대해 최미영 씨에게는 중도금까지 지급받은 이상 이갑부 씨는 자신의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서라도 김영철 씨에게 자발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이전 등기를 격려해 줄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따라서 김영철 씨는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이갑부 씨의 재산에 대해 강제 집행을 행사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기 때문에 주워 담을 수는 없지만 과거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대물변제 예약만 할 것이 아니라 이를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에 대해 가등기 담보를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등기 담보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향후 이갑부 씨가 김영철 씨에게 돈을 갚지 못하게 되면 김영철 씨가 가등기에 기해 바로 본등기를 격려할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하는데요. 이런 가등기 담보를 해뒀다면 이 같은 어처구니 없는 사항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타까운 김영철 씨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김영철 씨, 이갑부 씨와의 대물변제 예약만 믿고 거액을 대여해 주었는데 돈도 받지 못하고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이갑부 씨가 자발적으로 약속했던 부동산에 대해 이전 등기를 격려해 줄 가능성은 거의 없어 무척 난감하실 듯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득이 김영철 씨는 별도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후에 이갑부 씨의 재산에 대해 강제 집행을 하실 수밖에 없다고 판단됩니다. 김영철 씨 사례를 타산지소로 삼아 시청자분들께서 만약 김영철 씨와 마찬가지로 부동산에 대해 대물변제 예약을 하시는 경우라면 반드시 가등기 담보를 설정해 두시라고 권해드립니다.